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노화를 늦추는 4가지 조건. 첫째,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 다행히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예전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여행과 일상적 만남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환상적인 요리나 인형 만들기부터 그리스 역사 탐구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정보, 감정,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이 세상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통해 변한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며 당신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노화를 늦추는 2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이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나이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조금 살이 쪘든 말랐든 자신의 몸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과체중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연골을 퇴화시킨다. 살이 찌면 운동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방이 복부 둘레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복부 내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폐가 아래쪽으로 충분히 팽창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혈액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천천히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주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 듦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했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 끝없는 배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한다. 뇌는 계속해서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없는 듯 보인다.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나이가 든 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 부르는데 어제의 나의 뇌는 오늘이나 내일의 나의 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 속에는 여전히 더 많은 지식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세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 전달 경로를 구축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말이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미로에서 기존의 연결들을 유지하고 추가로 신경세포들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연결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감을 느끼는가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몸과 정신을 온전하고 젊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연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다. 유연하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